자, 퀴즈. 1년에 산천어 축제에 희생되는 산천어가 몇 마리일까요? 몇만 단위? 10만. 아. 안녕하세요. 휴 애니 프렌즈. 어떻게 이렇게 인사하니까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첫 번째는 그 희한한 동네를 소개해 주실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하우통? 하우통. 아, 이게 고양이 마을이라고요? 네, 네. 고양이 마을이다. 고양이만 사나요? 고양이도 사는. 아, 고양이도 고양이와 함께 사는. 네. 이게 좀 특별한 마을이죠? 네, 네. 우리나라 마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하우통 그러면 이제 벌써 감이 오시겠죠. 네, 약간 중국어. 중국어 맞아요. 네. 대만입니다. 대만. 네.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하우통. 가보신 분도 많으시고. 우리가 이제 휴 애니프렌즈잖아요. 애니프렌즈이기 때문에 애니멀과 관계된 거죠. 그래서 대만에 있는 고양이 마을입니다.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도 그 탄광 산업이 막 발전하다가 이제 쇠퇴한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규모 카지노가 생겼죠. 네, 이런 게 가봤습니까 들어왔죠. 혹시? 저는 못 가봤어요. 휴 애니프렌즈. 세계적으로 이렇게 탄광 마을이 쇠락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죠.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이제 그 미 중부 도시들이 싹 경제적으로 안 좋아졌잖아요. 대만의 하오통이란 마을이 딱 그랬어요. 탄광 산업이 이제 그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키우던 고양이들이 다 버려진 거지. 그래서 사람보다 고양이가 많아질 정도로 되는데 그 마을 분들이 그 고양이를 잘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여주고 그냥 잘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 반 고양이 반 뭐 그런데 그 고양이들이 너무 편하게 잘 지내니까 그게 그냥 소문에 소문을 이제 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을에 가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고양이 덕에 그냥 먹고 살아요. 그 고양이 마을이라 그래가지고 뭘 뭐 고양이 쇼를 한다든지 고양이 뭐 무슨 뭐 케이크를 판다든지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진 통해서 보니까 그냥 마을에 사람이 없고 그냥 저 마을 주민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밥을 주고 그거 말고는 그냥 고양이들이 그냥 평소에 자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고양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사라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집사라 그러겠어요. 고양이 시중을 드니까. 근데 그 맛에 이제 고양이를 뭐 키운다고 하는데 고양이는 좀 시크하죠 아무래도. 제가 왜 나 밥을 주고 가지? 참 할 일도 없네. 뭐 이런 식의 눈을 벌떡벌떡 보다가 밥만 먹고 하는 이런 식이 많은데 거기도 그래요. 그냥 지가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런 걸 이제 신선 노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탄광촌이라고 하는 게 산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광이 좋고 당연히 물도 깨끗하고 뭐 교통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무릉도원이네. 그렇지. 고양이 무릉도원. 그러니까 귀찮게 하는 놈 없고 그렇죠. 뭐 밥 걱정 없고 그런 풍경이 있는데 마을 산 아래에 그냥 집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굉장히 풍경이 좋죠. 그 마을을 사실은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왜 우리나라는 그런 고양이 마을이 하나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고양이가 있는 마을이 중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대만의 하오통 마을은 버려진 동물과 교감하면서 동물도 잘 살고 사람도 잘 마을 주민들도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그렇게 좀 해피엔딩이 됐는가 하면 그 좀 반대되는 사례를 하나 들고 싶어요. 이건 뭐 우리나라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화천에 있는 산천어 축제를 좀 유명하죠. 네, 가봤어요 혹시? 못 가봤어요. 가봤을 것 같은. 휴 애니프렌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산천어 축제가 갑자기 이렇게 대박이 난 게 아니에요.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오래된 거예요? 2003년 시작했어요. 뭐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 20년이 좀 안 됐지. 그래도 근데 짧진 않네요. 네, 진짜 그 산간 마을에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마을에서 산천어 축제로 세계적인 어쨌거나 축제가 됐잖아요. 뭐 정말 관광으로는 대박이 났죠. 그래서 그 화천의 지역 경제 살리고 있는데 이제 점점 그게 축제가 유명해질수록 비판의 목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축제가 너무 축제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이건 동물 학대가 아니냐. 그리고 동물 학대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막 잡아서 입에 넣고 아이들이 보는 데서 막 그 잡아서
패대기 치고 이런 게 교육상 나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런 쪽 아이들이 고통을 느낄까 안 느낄까? 당연히 느끼겠죠. 당연히 느끼겠죠. 생각 안 하지 별로. 생물이니까. 네. 포유류 같은 경우는 이 그 신경 전달 구조나 뇌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방식 되게 유사해요. 동질감 좀 있고 당연히 고통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들에게 강하는 고통은 좀 둔감한데 이제 어류라든지 좀 더 나가면 산낙지, 랍스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감각 전통적으로 산채를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산천어 축제를 반대하는 경우에 이제 동물권 쪽에서는 이 산천어가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요즘 우리 물고기 IQ가 뭐 0.5초다, 뭐 고통을 못 느낀다는데 지금은 어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이제 뭐 학계에서는 이미 다 뭐 그 인정하는 정설이죠. 산천어 축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산천어 축제를 뭐 하지 말자 비판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해서 산천어 축제가 안 열렸다. 그랬으면 뭐 좋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왜 안 열렸죠? 얼음이 안 온 거, 얼음이. 네, 온도가 너무 따뜻해서. 얼음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제가 그냥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천 년 만에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수만 년 만에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얼음이 안 온 거는 과천에. 그러면은 올해만 그럴 것이냐? 앞으로 그럴 앞으로 가능성이 계속 그럴 수 많은 높죠. 거죠. 그래서 산천어 축제 하시는 분들 내년은 이제 고민할 거예요. 혹시 안 넣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참에 생태적으로 전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만 하우통 같은 경우에도 그걸 의도했던 안 했던 어쨌거나 사람과 자연과 동물이 같이 조율하게 사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것처럼 이제 비자르드란 말을 안 듣고 세계적인 축제를 할 수 있는 곳 지금까지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오던 관광객도 있고 또 거기 관광 인프라도 있고 이미 그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은 비자르드한 걸 좀 빼고 생태 친화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통 마을과 이 화천의 산천어 축제를 좀 대비시켜 보고 싶었던 거죠. 네. Hugh and Branch. 저는 이제 그 김 교수님 설명 말씀을 이제 들었어도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몇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이제 디베이트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산천어 축제는 축제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산업이다. 산업이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 그 다음에 하우통 마을의 경우에 그러니까 버려진 마을이잖아요. 사람들이 떠나갔어. 그런데 버려진 고양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남아있던 분들이 그 고양이들을 이제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보살펴 준 거고 사실은 보살폈다라기보다는 거둔 거지. 그냥 이제 살 수 있도록 먹이를 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근데 이 규모는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생계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게 대단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교훈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가 돼요. 고향에 남아서 그 고양이들을 돌봐줬던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사실은 그 마을을 가능하게 해준 거 아니에요. 뭐 따뜻한지 사실 모르겠는데. 아니 어쨌든 간에 어느 날 깨보니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살자. 너희들도 생명이고 하니까 같이 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먹이를 주었는데 오히려 그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소문이 나고 축제가 되고 오히려 진짜 새로운 어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오늘도 거. 방송 끊칩니다. 또 제가 할 말을 다 하셔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런데 선생님 얘기는 그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생각한다면 삶의 방식을 동물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어지면은 그 자연스러움이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디스하고 답하고 다 하시네. 아 그런 거요? 이번에는 출연료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Hugh and Branch. 이참에 그 산천어 축제 그것을 알려지 말 좀 들여다보면 자 퀴즈 1년에 산천어 축제에 희생되는 산천어가 몇 마리일까요? 만 단위 넘겠죠. 네, 꽤 넘어요. 몇만 단위? 80만. 80만? 네, 그래서 1년 동안 양식을 해요. 그래서 사실 산천어도 아니야. 전 세계 뭐 전국에서 양식을 해요. 산천어 아류들도 굉장히 많고 산천어 고향은 거기서 그 화천이 아니에요. 그 양식한 애들이 이제 커서 겨울에 이제 낚시할 만큼 커지면 옮겨오잖아요. 옮겨올 때 무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5일을 굶겨요.
걔네들이 굶어야 또 건강한 게 올 수가 있고 배설물을 안 싸. 옮기는 동안 배설물 싸면 이제 그 물이 들어져서 이제 죽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5일 동안 굶는 거야. 그리고 굶겨야 얘네들이 또 미끼를 물지. 그 고통을 당하는 거지. 가두리에 가두는 거잖아, 하천에다가. 풀어놓으면 다 같은데. 그래서 하천에 그 낚시터를 만들고 이 산천을 가두기 위해서 밑에를 다 또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반생태적인 거 사실 이게. 거기를 다 까서 가두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잡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잡는 동안은 이제 이 산천어들이 고통당하고 말할 것도 없고, 그럼 뭐 산천어, 그러니까 동물의 복지는 좀 빼더라도, 그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잡아가 맨손 잡아가 입에 넣고 막 이러는 거, 굉장히 사람과 동물의,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에도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산천어 축제는 생태적이지도 않고 교육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동물에게는 좀 당연히 어떤 고통과 희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제고할 필요는 있다. 근데 문제는 산천어가 대박이 나니까 전국에서 이거라. 전국에서 무슨 뭐 빙어 축제, 또 뭐 장어 축제. 아, 제가 가본 게 빙어 축제네요. 빙어 요만한 거잖아. 네. 잡았어? 우리 애가 뭐 해가 Hugh Annie French. 자, 다음 퀴즈. 우리나라에서 그 문광부에 등록된 동물을 이용한 축제가 몇 개였을까? 이것도 찍어야 되는데. 네, 뭐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생각보다 많다. 네, 생각보다 많다. 동물을 이용한 축제가 86개. 어. 86개 축제인데 지금 훨씬 많이 늘었죠. 지금은 몇 배 늘었을 거예요. 지금 뭐 반려견 축제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이 86개 축제 중에서 동물을 맨손으로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반이 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축제는 또 끝나고 나면 다 잡아먹는 축제로. 그래서 대부분이 동물 축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포유류보다는 이 어류가 많고, 우리나라 또 어패류, 이 무슨 뭐 갯벌 축제니 무슨 뭐 쭈꾸미 축제니 뭐 이 나비 축제. 그래서 지금 이게 2014년 그 통계니까 그렇지 지금 훨씬 늘었는데, 그래서 지자체에서 뭐 홍보건 뭐 아니면 정말 그 지역 경제 활성화건 동물 이용한 축제가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 세계적으로도 툰이 뭐 별게 다 많아요. 동물 보호 단체에서 비난도 하고 그러는데 그쪽은 점점 세계적인 비난을 통해서 없애는 추세죠. 그래서 알다시피 지금 뭐 세계적으로 그 코끼리 쇼 안 하기로 한다, 뭐 돌고래 쇼 안 한다. 지금 점점 동물원에 동물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추세인데, 우리는 새로운 산업들이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참에 이제 지자체도 계속 개발을 하고 뭔가 먹거리도 고민하고 새로운 산업을 부흥해야 되는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역풍을 맞는 비난을 받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좀 제고를 하고, 그 가시는 분들도 좀 고민을 하고, 아들하고 갈 때도 이제 갈 나이가 지났죠. 이제 아들이 애인하고 간. Hugh Annie French. 네, 오늘 뭐 김성호 교수님의 가르침, 버럭 오늘 버럭. 가르침. 왜냐면 그러니까 평소에 거의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이고 네. 주제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당장 멈출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네. 되고,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김성호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뭐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가 방향,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커다란 방향에서 그것이 정말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인간에게도 그리고 다른 생물에게도 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환경얘기. 그리고 이런 식의 축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자연 환경이 가만두지도 않을 거고, 이제 생명 감수성이 점점 높아지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걸 외면할 거고, 세계적으로는 이제 비자르드가 더 심한 단어로 비난을 받을 거고, 하우통 마을과 이 하천 산천어 축제를 우리가 좀 인위적으로 대비를 했지만, 그리고 이게 뭐 등가가 될 수 있는 비교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동물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도 경제적으로 하나도 어렵지 않고 오히려 더 여유 있게 사는 삶과, 인위적으로 이 생태계나 동물을 착취해서 뭔가를 했을 때 나오는 이 부작용들을 고민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 축제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을 우리가 좀 다시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또 굉장히 심오하고 교과서적인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네. 비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산천어 축제라고 하는 게 한창 인기 있게 왔지만 오히려 생태적인 조건 때문에 계단의 끝에, 그러니까 이제 막다른 길에 와 있다면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는데, 이 하우통 마을이
또 하나의 한 그렇죠. 이정표,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이정표가 네. 될 수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본다면 네.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아주 유익한 네.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